여기서 이제 사전선거에서 사전선거 투표함이 부실하게 관리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제가 했고 공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시민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첫 번째 조가 갑니다. 가서 투표함이 여기 보관됐다고. 선관위 건물에 여기가 후문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봐야 돼. 이렇게 정보를 첫 번째 간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넘겨줘요. 그러면 그 다음 분들이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어요? 저도 기간 내내 가서 그 사전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지켜봤는데 지키는 분들을 방문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 건물이나 이런 데서 계속 보는 거야.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볼 수 있는 동네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종로였어요. 종로에 두 분 커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종로 선관위 여기에 보관돼 있다고. 여기는 좀 열악하죠. 그 건물을 보는 거예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죠. 그냥. 다만 이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새벽에 덜덜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돈 내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밝게 빛나는 데가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거예요. 여기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성북동이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6층에 있어요. 건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밤새. 일로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어떤 동네는 자기들끼리 놀고, 이렇게. 어떤 동네는 이게 다 자기들 돈 내서, 어떤 데는 텐트 치고, 이게 직접 가서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시계는 왜 저기 있어요? 투표함에 있어야지. 이 시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4박 5일 동안 정지화면 비추고 있으면 10분 녹화한 다음에 계속 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선관위에. 처음에는 가능하다. 왜냐? 시계가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으니까 거기다 붙여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디지털 부분도 계속 시간이 변해요. 편집을 못할 거 아니야. 시계를 처음에는 받아준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결국 안 받아준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유가 골 때려요. 건전지 화재 위험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시계는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비 오면 비 맞아가며 바람 불면 바람 맞아가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고요. 생각보다 가보면 한 반수 정도는 여성들이었어요. 요 뒤가 선관위 입구예요. 어떤 선관위에서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복도에서 기다리게 해준 것도 있었어요. 어떤 곳은. 새벽에 가서 방문한 겁니다. 나 왔어요 하고. 여기 광주인데 남탕이야. 유일하게 광주는 남탕이더라고.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이거는 용산이었던 것 같고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계를 못 들어가니까 이건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인데 시계를 못 붙이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선관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시계를 못 붙이면 여기 어차피 문 안 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밀봉을 하자 여기다가 문에다가. 매뉴얼이 없는 이게 손잡이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거. 그냥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제 매일 가서 찍는 거예요. 그대로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여기 문을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건 그 해당 선관위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어떤 데는 아예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거 무슨, 어디 피해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못하게 해? 아예 못하게, 광주는 못하겠어요.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아예. 대부분의 지역에서 좋다. 이건 붙이자 했거든요? 광주는 못 붙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여기 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 문에다 붙여버린다든가. 시민의 눈에서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응?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가장 압권은 춘천이에요. 춘천. 막 사인을 막 여러 군데 해버렸어요. 이렇게.
춘천 화이팅 씨발. 가능하면 모든 지역을 다 가보려고 했는데 뭐 광주도 가보고 그 서울 경인 지역 대부분을 갔는데 못 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벙커에서 저희가 맥주를 쏘는 곳으로. 근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 해봤잖아요. 해봤더니 전문가가 되고 허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닌 동네에 가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관외 투표한 거란 말이죠. 여기 이 동네 사는데 부산에 출장을 왔어요. 부산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럼 부산에서 부산 사람이 투표했네. 그러고 그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충청도로 보내준다고. 그거를 회성봉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 사전투표의 30% 정도 돼요.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CCTV가 설치된 이런 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전투표함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관외 투표는 이렇게 관외 투표를 하면 전체 34%나 되는데 이 관외 투표는 그냥 모아서 원래 모든 투표함은 투표 참관인들이 참여하에 모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관외 투표는 참관이 끝난 다음에 이게 보내집니다.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 보내고 나면 우체국으로 보내는데 일단 선관위로 왔다가 우체국으로 가요. 선관위로 왔다가 우체국으로 가는데 우체국에 갈 때는 그냥 아무런 참관인 없이 짐 옮기는 분들이 짐 옮겨서 그냥 가요. 요 관외 투표 30%는 이렇게 실컷 열심히 감시하고 했는데 그냥 표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의 감시도 없이 참관인도 없이. 선관위는 그다음부터 우체국의 소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관위가 우체국을 이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 전체적 매뉴얼에서 관리하느냐 안 해요. 거기서부터는 우체국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투표잖아요. 표인데 그냥 여기 보관되는 거예요. 그냥 우체국에 덩그러니. 관외 투표함은 이 안에 보관되지 않아요. 사전 투표함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방치돼 있어요. 선관위에서 사무실에 방치가 아니라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거기는 CCTV도 없고 이런 봉인도 없고 열었다 닫았다 해요. 왜? 그 관외 투표함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자기 동네로 날아올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그럼 계속 넣었다 뺐다 해요. 그리고 그 우체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과정 전체는 참관인이 없어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사전투표의 30%는 아무런 감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멍이 있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 3분의 1은 사전투표함도 지켜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밤새 지켜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낮은 포복으로 간다든가 아예 안 보인다든가 창 밖으로 그런 곳에서는 감시가 안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더러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도적으로 대선까지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를 하면 선관위에서 아니 우체국에서 맡은 거지. 우체국을 믿어야지. 혹은 이렇게 봉인 붙이러 가잖아요. 봉인이라도 하러 가자. 시계를 넣자 그러면 왜 선관위 직원을 못 믿냐고 짜증을 내요. 선거는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이 그냥 상식만으로 그 전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100%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못 믿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빈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 힘으로 막 감시하는 거예요.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시민의 모임이 계속 보완해서 대선까지 점점 커져서 전국을 완전히 커버하는 조직으로 커나가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도 후원할 것이고 관심 가지신 분들은 선거가 끝났지만 이분들한테 박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넓혀가면 참여도 해주시고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좀 사주시고 보시면 동네에서 몇 분씩 있어요. 그 큰 지역구에서 한 분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분 나왔기 때문에 거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는 동안 어떻게 될까봐 계속 깨고 그런 분들이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된 건데 이게 점점 커져서 대선 때는
전국을 모조리 커버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문성근 대표가 시민의 날개 한다고 할 때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시민의 눈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선거에서 사전선거 투표함이 부실하게 관리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제가 했고 공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시민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첫 번째 조가 갑니다. 가서 투표함이 여기 보관됐다고. 선관위 건물에 여기가 후문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봐야 돼. 이렇게 정보를 첫 번째 간 사람들이 그 다음 조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그 다음 분들이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밤새. 일로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어떤 동네는 자기들끼리 놀고 이렇게 어떤 동네는 이게 다 자기들 돈 내서 어떤 데는 텐트 치고 이게 직접 가서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시계는 왜 저기 있어요? 투표함에 있어야지. 이 시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4박 5일 동안 정지화면 비추고 있으면 10분 녹화한 다음에 계속 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선관위에. 처음에는 가능하다. 왜냐? 시계가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으니까 거기다 붙여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디지털 부분도 계속 시간이 변해요. 편집을 못할 거 아니야. 시계를 처음에는 받아준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결국 안 받아준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유가 골 때려요. 건전지 화재 위험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시계는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비 오면 비 맞아가며, 바람 불면 바람 맞아가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리고 여성. 저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어요? 저도 기간 내내 가서 그 사전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지켜봤는데, 지키는 분들을 방문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 건물이나 이런 데서. 계속 보는 거야!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볼 수 있는 동네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종로였어요, 종로. 종로에 두 분 커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종로 선관위 여기에 보관돼 있다고. 여기는 좀 열악하죠. 그 건물을 보는 거예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죠, 그냥. 다만 이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새벽에 덜덜 떨면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돈 내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밝게 빛나는 데가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거예요. 여기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성북동이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6층에 있어요. 건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